안녕하세요. 술한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보았던 영화, 드라마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베스트 10을 뽑아봤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이 제가 무슨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능력도 없고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아카이브 혹은 이런 식으로 2021년을 마무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화해보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유튜브를 통해 영상화했던 62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대상입니다. 소울부터 고요의 바다까지가 되겠네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본 후에 그것에 대해 짧게라도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어야지 봤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62편보다는 더 많은 수의 영화와 드라마를 봤겠지만 후보는 이렇게 62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후보 중에는 꼭 최근에 제작되고 개봉된 작품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개봉한 고전 영화도 있고 OTT를 통해 접하게 된 철진한 영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술 한잔 베스트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아네트입니다. 레오스 카락스 감독님은 정말로 제가 언젠가 꼭 이 사람 영화를 만나보고 싶다고 고대해오던 감독님인데요. 운 좋게도 올해 두 편을 만나게 되었죠. 홀리모터스 그리고 이 영화 아네트. 당연히 두 영화 모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영화는 상징과 기호적인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한데 훌륭한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훌륭한 영화가 있을 텐데요. 레오스 카락스의 영화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비유와 함의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해체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네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초록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네트는 왜 인형인지, 아니 먹던 빨간 사과는 무엇인지 등등 과제가 좀 많은 영화였죠. 여담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것들이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제 내피셜일 뿐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영상을 만들면서 이거 나 혼자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 아닌가? 나중에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며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레오스 카락스를 꼭 관통해보고 싶다는 도전 의식이 있었고요. 용기 내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9위는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의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이 영화 역시 전설처럼 들어왔던 영화고 언젠가는 꼭 보고 말리라 다짐하면서 아껴두었던 영화인데요. 올해 운 좋게 만나게 되었죠. 박찬욱 감독님이 이 영화를 연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했다가 나중에 영화가 너무 잘 빠지게 나와서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영국 첩보물 특유의 축축하고 묵직하고 차분한 톤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수작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물론 훌륭한 연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존 르 카레의 원작 소설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르 카레 소설을 한 편도 만나지 못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읽게 되었습니다. 결국 존 르 카레의 소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한 권밖에 읽지 못해 무리한 일반화이겠지만 제가 보기엔 좌우 이념의 무화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이념의 대립 속에서 희생당하는 휴머니즘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아무튼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그런 주제적인 것을 차치하고서도 형식적으로도 매우 세공술이 쫀쫀하다고 느꼈던 영화입니다. 다음은 8위 김기영 감독님의 환여입니다. 윤여정 배우님이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시면서 소감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거론하셨죠. 그런저런 이유로 올해 김기영 감독님의 영화들이 몇 편 재개봉했었는데요. 환여도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우선 이 영화는 윤여정 배우님의 데뷔작입니다. 또한 김기영 감독님의 환여 8위 이 세 작품을 환여 3부작이라고 부르는데요. 환여는 그 중간에 있는 작품이죠. 참고로 환여 3부작은 감독님 본인이 자신의 영화를 10년 주기로 변주한 영화들입니다. 좀 특이한 이력이죠. 아무튼 저도 김기영 감독님 영화를 지금까지 4편에서 5편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관람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감독님의 작품은 기괴하면서도 지적이고 질감은 예스러운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완전히 요즘 것 같은 인상이 짙죠. 물론 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주류가 아닐 수도 있는 여성 캐릭터를 주체적으로 내세워서 직조해낸 이야기라는 점도 그렇고 아무튼 이래저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심지어 김기영 감독님의 한여 3부작을 순서대로 쫙 보면 대한민국이 외적, 내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해왔구나 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죠. 7위는 홍상수 감독님의 당신 얼굴 앞에서입니다.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 시발점이 홍상수 감독님의 북촌 방향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홍상수 감독님은 개인적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감독님이신 거죠. 아무튼 예전에 홍상수 감독님 영화는 찌질한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술 먹고 여자랑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찝적대는 이야기가 주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김민희 배우가 전면에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톤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창작자 본인의 의식이 달라진 것이겠죠. 그러한 이유로 어느 시점부터 감독님의 영화들은 차분해지고 품위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전자의 홍상수 감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의 홍상수보다는 날 것 그대로의 것이 돋보이는 이전의 홍상수가 그리웠는데요. 당신 얼굴 앞에서를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이 영화는 정말 좋은데 왜 좋은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익숙치 않은 이혜영 배우님이 출연하시기도 하고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등등 언급드린 과거의 홍상수와는 다소 거리가 먼 영화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홀딱 반하는 거죠. 참고로 시네21에서 뽑은 올해의 한국 영화 1위도 바로 이 당신 얼굴 앞에서였습니다. 6위는 셀린 시아마의 뿌띠마망입니다. 제가 본 셀린 시아마의 두 번째 영화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셀린 시아마의 최고작은 대부분 타이어초를 꼽거든요. 저 역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뿌띠마망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가끔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 영화만큼은 내 애정을 굳게 지키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 저에게 뿌띠마망이 바로 그런 영화였습니다. 소담한 소품집 같은 영화였고 심심한 것 같은데 내면이 꽉꽉 차있기도 한 보는 이를 차분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인지 작년인지 셀린 시아마 특별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놓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하게 되면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5위는 줄리아 디크루노 감독의 티탄입니다. 74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죠. 그러니까 기생충 다음 해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뿌띠마망과 마찬가지로 제가 만난 줄리아 디크루노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이고요. 이 영화는 아마도 저의 이 베스트 10 리스트 중 가장 문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엄청 갈리더라고요. 이동진 평론가는 별 2개 반을 줬죠. 사실상 졸작이란 뜻이거든요. 반면에 별점이 짜다고 소문난 박평식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별 3개 반을 줬습니다. 이분이 만점을 보통 별 4개를 주신다는 것을 감안하면 좋게 보셨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자의식이 과하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 영화가 막 휘몰아치고 자극적인 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자의식이 과하다고만 말할 수 있는 건가? 단지 그 감독의 연출 스타일과 개성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줄리아 디크루노 감독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감독인 것은 자명하지만 티탄만큼은 분명히 저에게 대단한 감흥을 준 작품이었습니다. 4위는 정진우 감독님의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화이긴 합니다. 정말 이 영화가 티탄보다 좋은 게 맞나? 뿌띠마망 혹은 당신 얼굴 앞에서보다 위대한 영화인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물론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도 그렇고 뭔가 포스터를 봐도 에로 영화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하는 세상에 의해 파괴되는 전통과 역사 등에 대한 날선 함의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남녀의 성적 위상에 대한 비유도 나름 세련되게 어려 있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당시 대종상 작품상을 받았었고 칸 영화제 출품까지 했던 작품이죠. 말하자면 전문가들 집단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영화인 거예요. 아마 앞으로 제가 정진호 감독님의 다른 작품을 또 보게 될 기회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언급드렸듯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재검토가 필요한 영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받았던 압도적인 느낌을 믿고 우선은 4위에 랭크하게 되었습니다. 3위는 레오스 카락스의 홀리모터스입니다. 레오스 카락스 감독님은 베스트 10에서 유일하게 2편이 들어있는 감독님이시죠. 이 영화는 BBC 선정 최고작 몇 편 이런 류의 차트에 언제나 랭크되는 영화이고요.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걸작입니다. 저에게는 앞서 언급드린 몇몇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언제가 꼭 만나보고 말리라고 다짐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네트 개봉 기념으로 레오스 카락스 감독님 작품들이 재개봉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를 본 후였기 때문에 아네트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녹색, 유인원 같은 것들이 홀리모터스에서도 다 나오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머릿속으로 이 영화를 가지고 노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오스카가 꽃을 먹으면서 거린 역할을 하는 시퀀스는 압도적이더라고요. 레오스 카락스가 레오스 카락스 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영화이고 정말 이런 영화는 레오스 카락스밖에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영화는 완전히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10분 드는 영화였죠. 2위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 카, 베스트 10의 작품 중 가장 최근작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에 대한 감흥은 지금까지도 선명합니다. 베스트 10 영화 중 상영 시간이 가장 긴 영화이기도 한데요. 3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후에 일본의 거장은 단연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아사코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대충 봤나 싶을 정도로 드라이브 마이카가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사코는 물론 좋은 영화였지만 위대하다고까지 생각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영화는 제 생각에 복잡한 각본 자체가 형식이고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그것을 겨우겨우 제 나름대로 풀어보니 현재 세상을 바라보는 걸출한
지식인의 전원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드라이브 마이 카는 칸에서 각본상을 받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티탄보다 더욱 황금 종려상이 어울리는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찰리 채플린의 시티라이트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본 영화를 다시 보지는 않는데요. 이 영화는 올해 찰리 채플린 특별전을 하길래 두 번째 보는 것이었지만 고민 없이 관람했습니다. 사실 시티라이트는 이미 공인된 걸작이죠. 제가 지금까지 본 채플린 영화가 4편에서 5편 정도 될 텐데요. 대략 80편 정도 되는 그의 전체 작품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저는 이 영화가 채플린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정성일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영화 관련 매체에서 혹은 본인의 저서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해서 시티라이트가 채플린의 최고작이라고 명기했죠. 또한 채플린 본인도 이 영화가 나오고 40년쯤 지난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당신의 영화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건 시티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티라이트는 대단한 영화이고 채플린 연출의 정수가 담겨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가 2021년 술 한잔 베스트 10이었습니다. 언급드렸듯 모든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수가 공감하는 리뷰 영상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무리한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일군의 분들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리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